강체는 질점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딱딱한 물체를 강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질량 중심과 관성 모멘트라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물리량, 기초 물리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요약해서 한번 같이 떠올려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줄이자면 막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역시나 강체에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쪽에 사실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거는 강체가 꼭 회전 운동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 주로 출제하는 영역이 강체의 회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강체에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힘에 의해서 토크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꽂혀 있어야 되는 거는 알자 토크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자 토크가 0이거나 아니면 알자 토크가 0이 아니거나. 내용 정리도 거의 동일하겠죠. 알자 토크가 0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각가속도가 0이란 얘기니까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 각속도 운동을 하겠죠. 똑같이 정리하시면 체계가 똑같으니까. 즉 요렇게 가는 이유가 회전을 다루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전히 그냥 병진에 대한 선운동에 대한 것 자체를 다룰 거면 알자 힘으로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병진과 회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원래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굴림운동이었죠. 요런 테마가 또 마지막에 응용해서 하나가 쓱 등장을 했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알자 토크가 0이다 하고 관계해가지고는 이것도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그죠? 알자 힘이 0이다 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정역학적 평형, 즉 병진 운동도 안 하고 회전 운동도 안 하게 되는 정역학적 평형이라는 주제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알자 힘이 0이 아니면 그럼 동일하게 알자 힘은 mA인 것처럼 알자 토크는 I 알파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동일하게 요거는 좀 세게 강의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알자 토크 곱하기 시간이 회전과 관계된 운동량, 각 운동량 변화량이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알자 토크 곱하기 변한 각도 이렇게 해버리면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꽤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회전과 관계된 물리량은 대부분의 경우가 병진 운동의 물리량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더라. 그러니까 대응되는 걸 싹 바꿔줘서 표현하면 다 식이 맞아 떨어지더라. 요런 걸 이제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랑 관계해가지고는 주제가 그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 각가속도가 있는 운동이 되는데, 좀 출제되는 걸로 좀 축약을 하자면 도르래 단독 또는 도르래의 실 이용해서 물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 그냥 이건 원래 스킬이지만 그냥 여기다 쓸까, 이거 할 때 베타 mr 제곱 갖다가 막 갖다 쓸 거야 라는 거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운동적으로 보자면 물리 진자 운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체역학은 너무 함부로 양을 벌리면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좀 줄이시고,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거 건드릴 수 없는 거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한 거 위주로 탁탁탁탁
정리를 가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주제적으로 충격량과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끄트머리에 쓴 게 운동에너지 쪽에 대한 거니까 그거를 조금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강체 운동에너지는 뭐니? 라고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다. 근데 질량을 갖는 질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강체를 구성하는 질점들의 각 질점들의 2분의 1 mv 제곱의 합을 운동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그 질점의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귀찮아져요. 그래서 회전 운동만 했을 때는, 그때는 운동 에너지를 요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 1 관속 모멘트 각속도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독 얘를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건 개념적으로 중요하니까 좀 잘 상기를 하는 게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전개 요 정도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좀 강의 중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살펴를 보시면, 일단 힘이 토크를 발생을 시킬 건데 어떻게?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힘의 꼴인데, 이게 둘 다 벡터다. 거리 벡터와 힘 벡터라는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요 둘의 수직한 성분끼리를 곱하기를 할 거야. 요쪽이 포인트에 해당이 됐었죠. 자, 미리 여기다 써놓은 게 있으니까 굴림운동 주로 뭘 물어보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든 뭐든 간에 이쪽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좀 요령을 부린다.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에다가 2분의 1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 각속도의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깔끔하게 잘 떨어져. 그래서 이때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뭐를 곁들였었냐면, 쫓아가면서 볼 거야. 그럼 회전만 하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만 체크가 돼. 근데 실제로는 병진 운동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해야 전체 토탈 에너지가 돼. 라는 식의 설명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쪽에서 혹시 모르니까 또 얘기해 준 게, 이거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지니까 정지 마찰력이다. 미끄러지지 않았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사용할 수 있다. 식적으로 이렇게, 또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이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굴림 운동을 먼저 잠깐 한번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정력학적 평형, 강체로 보이는 아이가 그림 등이 보통 나올 거고요. 근데 걔가 계속 평형을 유지하거나 그 평형이 깨지는 어떤 순간 한계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쪽으로 문제를 푼다가 될 건데, 그럼 알짜 힘을 0이다라는 걸 할 때는 그냥 방향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알짜 토크가 0이라는, 즉 토크가 회전축부터 거리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축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력학적 평형에서 요거 할 때는 회전축을 설정을 해야 된다.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당연히 문제 푸는 내가 유리하게 설정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찍어도 문제는 풀린다. 근데 나한테 유리하게 찍어라. 단 간혹 문제에서 지정할 때가 있다. 그러면 바꾸지 않고 푸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스킬적으로는 토크라는 거 표현할 때 막 쭉 당겨가지고 편하게 곱하기 할 수 있는 거, 요런 요령도 가르쳐 드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도르래가 나오면 앞에 병진 운동만 하든 뭐 여기만 하든 어느 걸로 풀던 간에 도르래 나오면 무조건 한 세트로 건드릴 거다. 물체 포함해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거, 즉 질량 자리에다 표현을 하는 게 베타M이다. 베타M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내가 표현을
병진 운동식으로만 표현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마지막 질문 때문에 회전 운동과 관계된 식 한번 쓰고 대입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주의사항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뭐였냐면 요 R이 문제에 나와 있는 실제 반지름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나머지가 베타m이야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물리진자는 솔직히 시험에 나올 확률도 매우 낮기도 하고, 나온다면 여기서 벗어날 확률도 좀 드물긴 합니다. 물론 앞쪽에 일반적인 요 토크라든가 가까속도라든가 이런 물리량을 질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진자운동 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mgh 강체의 질량, h는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분의 관성 모멘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관성 모멘트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가니까 요거 이 두 개가 중요해 라는 얘기 했는데, 언제 중요하냐? 질량 중심에다가 중력을 표시해야죠. 중력 표시할 때 질량 중심에다 표시를 하고서 거기에 모든 중력이 다 미치는 것처럼 생각할 거야. 그 기본 컨셉이에요. 그죠?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기준도 질량 중심입니다. 질량 중심이 중력 방향에 대해서 높이가 얼만큼 달라졌냐에 따라서 MJH를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성 모멘트, 이거 살짝 지울게요. 관성 모멘트 뜻이 제일 중요하다. 뜻이 각 질점들의 mr 제곱의 합이다. 요게 그냥 기본 뜻이고, 그리고 모양이 이쁜 애들 몇 개는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평행축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긴 있더라. 질량 중심이 뭐 아닐 때, 회전축이 아닐 때, 그때 mt 제곱만큼 보정해서 평행축 정리를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질량 중심과 관성 모멘트, 요거는 자꾸 등장하니까 문제 풀 때 꼭 잘 챙기셔야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주제, 가군동량 쪽으로 뭔가를 접근을 할 수도 있어. 오케이. 가군동량 보전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꽤 잘 나오죠. 자주 나오죠.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조건. 추가적인 외부 토크가 없을 때, 그때 가군동량이 보전이 되고요. 이때 가군동량에 대한 식적인 정의는 관성 모멘트 각속도. 이것까지 기억하는 거 추천하긴 하는데 조심은 합시다. 입자인 경우에 한해서 MRV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RV를 쓸 거면 적분에 자신이 없으면 입자인지를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MRV는 입자일 때만 가져다가 쓸 거다. 이렇게 되겠죠. 줄여놓고 보면은 많은 걸 하진 않았습니다. 예제를 좀 몇 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빡셈과 현타가 심하게 왔었던 거지, 내용적으로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내가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강의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여가지고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강체 이런 거 쭉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을 쓱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후배가 뭐 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잠깐 찾아갔었는데, 물어봤는데 씩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주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탈의실 입구에다가 남자 탈의실도 그렇고 여자 탈의실도 그렇고 대변을 금지합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내가 걔한테 물어봤고 진짜 똥을 싸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쓴 거냐고. 그냥 씩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줘. 혹시 그런 거를 붙인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운동하러 다니면서 난 처음 봤거든. 세상 태어나가지고. 어그로 같은 거 끌려고 그런 거 붙여놓은 건가? 옛날 얘기 하나만 해드려도 될까요? 너무 더럽긴 한데 식사는 다 하신 지 꽤 지났고 소화도 다 됐을 거니까 그 얘기 들어서 까먹고 있던 기억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학교 후배가 수원 쪽에 학원을 차려가지고 주말에 딱 한 반나절만 와서 반나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혼나겠다. 반나절 왔구나. 오후 타임만 해달라 그랬으니까. 반나절만 와가지고 수업 좀 해달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코가 잘못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1박 2일 동안 거기에 있는 셈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수업하고 다시 이제 서울 와가지고 다른 학원 수업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도움만 살짝 도와주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일요일 아침은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 학원도 아닌데 후배 건데 막 학원이 또 주말에 엄청 더러워지니까 주말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모르게 청소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 갔는데 화장실이 더러우면 너무 싫어가지고 애들도 분명히 그럴 거야.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도 안 하는데. 와, 그러다가 엄청난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날도 화장실 청소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10분간 서 있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더럽고 역겨운데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돼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누가 세면대 위에 만화책에나 나올 만한 그 이 동글동글동글 슉 이거 있죠. 그걸 세면대에다가 나는 조형물인 줄 알아서 처음에 인공적으로 만져볼 용기는 안 났는데 와 보면서 주변을 이렇게 쫙 보는데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좀 이렇게 그때 수업 한참 많을 때였는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어질했었나봐요. 그 화장실에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얼굴로 세면대를 박았어요. 여기로 정확하게 다행히 이빨은 안 나갔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뚫린 걸로 찢어졌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를 이만큼 3cm. 근데 다행히 원래는 성형 세게 들어갔었어야 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티가 안 나게 아물었어요. 잘 어떻게 잘 아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뭘 알았냐면 세면대는 되게 약한 물체구나. 박았더니 아프긴 한데 깨졌어. 내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왔는데 그게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 깨진대요 실제로.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돼요. 그 몸을 거기에 얹는 순간 무너져 세면기 자체가.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쌓은 건 말이 안 돼.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위에가 이렇게 열면은 열리는 그런 구조였거든 천정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돼가지고 그거를 열고 그러면 철근 같은 게 쫙 있잖아요. 봉을 잡아.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싸야 돼. 그래야 말이 되거든. 안 그러면 그 모양 아니면 딴 데서 싸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럼 모양이 망가져. 이거는 누군가 건드린 적이 없는 모양이거든.
그리고 양으로 봤을 때 처음에 애기란 생각도 했어요. 혹시 아빠가 뭐 너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일단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로 생각을 해보니까 양이 아니야. 이거는 성인의 양이야. 최소한 청소년 이상.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학원에 굉장히 억하심정이 심하게 있던 친구가 와서 테러를 하고 굳이 불편하게 봉을 잡고 애써서 신뢰를 하고 니네 한번 못 해봐라 이러고 갔구나. 저는 10분간 정확한 그렇게 상황 분석을 해본 다음에 도저히 이건 내가 치울 수가 없다 하고 갔습니다. 오전 수업을 휴강을 하고 후배가 출근하기 전에, 실장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오늘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휴강할게. 네 알겠습니다 오빠 하고서 바로 튀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30통이 왔습니다. 계속 안 받았죠. 뻔하지. 이거 어떡하라고 막 울었을 거 아닙니까? 문자 여러 개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다 씹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얘기를 해줬죠. 누가 치웠냐 했는데 울더라고.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치웠대. 여자인데. 굳이 남자를 들어가 세면 되고 어떻게 치워.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밀었죠. 갑자기 그 대변 금지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딴 얘기를 좀 했고요. 인강 들으신 분들은 불편하시면 여기 앞에 한 10분간의 거를 싹 스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역할 할게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현관 오신 분들이 좀 많이 피곤해 하셔가지고 잠깐 딴 얘기를 했어요. 자, 유체역학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체는 일단 이상유체죠. 이상유체 딴 거 없고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메인은 비압축성이다 라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조건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 유체에 또 힘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이 힘에 의해서 이쪽은 주로 압력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얘는 양이 적으니까 쭉 흐름으로 확 정리까지 끝내버릴까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은 유체역학은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간다가 컨셉이었습니다. 정지한 유체 그리고 흐르는 유체, 두 개로 딱 가는 거죠. 정지한 유체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유체에 의한 압력, 유체로부터 받는 부력, 거기는 없긴 한데 많이 지엽적이라서. 근데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까지 정리하는 거는 추천. 파스칼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정리해보면 유체에 의한 압력 쉬운 버전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압력 로 GH라고 할 겁니다. 주의사항 딱 하나밖에 없다. H보다 유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다. 높이라고 기억하지 않는다. 로 GH 깊이다. 그리고 부력이라는 거 식적으로 로 G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유체의 밀도가 되는 거고, 요 아이가 물체가 유체 내부에 잠긴 부분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파스칼의 원리,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이해해가지고 딱 머리에 꽂혀버리는 게 편하죠. 어느 한 지점에 가해진 압력이 모든 지점에 똑같은 크기로 전달돼가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단 조건이 있긴 합니다. 밀폐된 유체에서 또는 밀폐로 간주할 수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이기는 하죠. 이게 정지한 유체 쪽에서 등장을 하는 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쪽이 좀 더 빈번하다. 부력을 이용해서 평형을 물어볼 수도 있고, 부력을 이용해서 단진동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물어보는 형태도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부력 쪽을 좀 많이 출제를 한다. 그죠? 자, 그다음 흐르는 유체,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1바가
연속 정리를 먼저 한다. 아니면 연속 정리에 해당하는 조건, 간주 내용 등을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한 상태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들어간다. 순서가 중요하다.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순서가 훨씬 중요하다. 그죠? 연속 방정식 먼저, 그 다음 베르누이 방정식. 동일한 관 내부에서 면적과 속력의 곱은 일정하다. 요걸로 속력이 일정이 되는 거죠. 즉 좁은 것은 빠르다. 베르누이 방정식 일종의 에너지 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압력 더하기 로즈 H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은 동일한 관 내부의 모든 위치에서 똑같아 라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단위 부피당 역학적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 항이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때는 H에 해당하는 게 이게 즉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이 되죠. 내지는 높이 차이에 해당이 되더라. 요쪽은 이제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래 엄청나게 빡센 베르누이 방정식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압력에 대한 거 살펴볼 때 주로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체 역학은 양적으로도 좁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충분할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관속력 뭐 이런 것도 빡센 것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근데 그건 너무 지엽적이고 나오기 힘들고 중심적인 걸 얘기하면은 이게 전부 답니다. 요 안에서 99% 이상은 다 커버가 된다. 자, 유체역학은 금방 못 드셨을 것 같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내용. 연력학. 연력학은 기체에만 적용되는 이론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닌데 물리 시험에는 뭐 한 100문제 중에 99문제 정도는 기체 연력학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 전체가 기체에 좀 초점을 둬서 아닌 것도 뭐 좀 몇 개 하긴 했지만 기체 연력학 쪽을 좀 많이 다루기는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체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열과 관계된 현상 그리고 본격적인 기체 연력학 난이도도 이쪽이 훨씬 높고 그죠? 중요도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높고. 자, 그래서 조금 세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여기이긴 한데, 우선 열 현상과 관계해가지고는 거기는 이제 기본 물리량의 cm 델타 t, 열량의 기본적인 식적인 의미, 이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적으로 봤을 때는 열 평형. 근데 이게 꼭 연력학 2법칙이기도 해가지고, 0법칙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열 평형, 얘는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은 같아 라는 거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열량에 대한 기본 식적인 의미 cm 델타 t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 요런 게 하나 등장을 할 수가 있죠. 열 평형과 관계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즉 열 평형이 도달됐다라는 거는 온도가 같아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열에 따른 주로 고체에서 다루는 건데 팽창 수축 단편적이지만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암기 정도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이 팽창 수축이 나올 수가 있고 원래 길이 대비 플러스 팽창 또는 마이너스 수축 이렇게 되겠죠. 선팽창 수 배수 곱하기 온도 변화. 부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피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부피 팽창 개수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간혹 열에 의한 전도, 열 전달 방식 중에 전도, 요것도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좀 짧게 시간에 대한 이동하는 열량, 그리고 주로 단위 와트로 주어집니다. 일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건 일률에 해당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열 전달률이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했었고, 길이분의 열 전도도 면적, 온도차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그리고 마무리로 열 전달 방식 중에 복사라는 것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흑체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쉬운데 시험에 나오면 얘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그 대단한 거 아닌데도 뻘겋게 칠해져 있어요. 뒤통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에너지이죠. 그래 놓고는 총 세기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총 세기라는 건 총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도 실제 표면적을 곱해줘야 될 거고요. 시간도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시간을 곱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아마도 나오면 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얘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쪽이. 이쪽을 조심해야 된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다. 자, 그러면 메인급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기체 연력학인데 내용으로 보자면 3개입니다. 메인 내용은 2개가 될 겁니다. 뭐가 있냐면 연력학 1법칙이 있고 연력학 2법칙이 있죠. 요 2개를 종합해서 정리한 장치가 열기관이죠. 열기관 내용 자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쉽긴 하고, 근데 기체라는 게 나왔으면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험에 나오는 기체는 이상기체다. 그래서 1법칙 쓰고 2법칙 쓰고 막 할 때 그래서 어느 걸로 하든지 간에 이게 또 박혔네. PV는 nRT 이게 항상 1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요거 써놓고 문제 푸십시오. 어차피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안 써도 문제 풀릴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써놓고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만 다룰 거야 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격가지가 조금 있긴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무슨 색으로 할까?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볼츠만 상수 절대 온도. 이렇게 나누는 거 너무 어려우면 이름 정도만이라도 등분배 원리, 뭐 단원자, 이원자, 삼원자일 때 자유도 어떻게 부여하고 약간 야매식으로 제가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이게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니까, 그죠? 분자들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거든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 그죠? 즉, 운동 에너지의 토탈 합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의 식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가 있냐면 RMS 속력이라는 게 있죠. 평균 제곱근 속력, 그게 루트 m분의 3kt, 즉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딱 두고, 그리고 속력에 대해서 정리한 값, 평균 운동 에너지 정량 속력을 우리가 RMS 속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
대비하고 싶어 라는 분에 한정해서 단원자는 숫자가 2분의 3이 될 거고 2원자는 2분의 5가 될 거고 3원자 이상은 2분의 6이 될 거야. 근데 저 세 개를 모든 식에 다 따로따로 나눠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에 한해서 저걸 바꾸는 게 눈에 들어오면 바꿀 수도 있다는 기억하면은 좋겠다. 즉 여기를 대비하겠다라는 거는 어디도 꼬박꼬박 읽을 거란 얘기냐면 문제 조건에 단원자 분자라고 나와 있는지도 꼬박꼬박 읽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원자라고 출제하진 않았을까? 라는 것도 내가 점검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에 관한 법칙으로 기체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기체 1 합과 같다 라는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법칙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으로 주로 엔트로피 변화를 따집니다. 엔트로피 변화의 아주 초기적인 정의는 절대운동분에 출입하는 열 에너지. 근데 여기도 거의 기본 얘가 일정하지 않은 거에 전체 합을 구하려면 무조건 적분이에요. 그래서 적분할 수도 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 적분한 결과를 이렇게 한다. 좀 길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외우면 90% 이상은 대비는 되니까 적분을 매번 하실 게 아닌 이상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긴 걸로 뭔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법칙, 2법칙의 어떤 식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1법칙 살짝 복습 조금만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엄청 중요하죠. 얘가 플러스다. 화학이랑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화학이랑 분리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1법칙 같은 경우는 그거랑 섞으면 좀 번잡해질 거예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리에서는 기준이 안 바뀌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플러스면은 무조건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 마이너스면 무조건 열을 방출한다. 플러스면 온도가 상승했다.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마이너스면 온도가 하강했다.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W가 플러스다. 부피가 증가했다. 항상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마이너스다. 부피가 감소했다. 기체가 항상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라는 해석밖에 없습니다. 물리에서는.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서술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내부 에너지 단원자면 이거니까 2분의 3 nr 델타 t 그리고 p 델타 v가 기본 정의이긴 한데 여기는 거의 등온 변화부터 해가지고 등압 빼고는 거의 다 사실상 적분을 하는 게 맞죠. 곡선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등압 빼고는 다 곡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거나 그래프를 이용을 하거나 해야 하죠. 그죠? 면적이다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법칙과 관계해서 새끼 내용이 여기서 몰비열이라는 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등적 몰비열인 경우가 요게 0이기 때문에 정리한 결과가 2분의 3R이 되고 그죠? 등압 몰비열은 등적에다가 R을 더해준 것만큼이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5R이 되죠. 단원자라면 그래서 단열 지수라는 게 등적분의 등압 몰비열인데 요게 3분의 5가 되죠. 새끼적인 내용인데 뭐 여기까지는 큰 부담이 없다면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를 간혹 써먹을 수도 있다. 언제서? 단열 변화일 때 써먹을 수도 있다. 단열 변화일 땐 PV의 감마수는 일정하다. P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일정하다. 라는 걸 써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독특한 변화들, 즉 하나를 고정시켜 놨던 변화들. 등적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쭉 스캔하듯이 보면서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꼭 외워야 되는 거 몇 개 빼고는
해석하는 식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등적일 땐 부피가 안 변하니까 즉 W가 0이니까 Q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지. 그 다음에 등원일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빵이니까 Q가 W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등합일 때는 다 살아있어. 0이 되는 게 없어. 어차피 하나의 부호가 나머지 부호를 다 결정을 할 거고, 얘는 좀 독특해. 한 번은 정리해보고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2분의 5 NR 델타 T 또는 2분의 5 P 델타 V 요렇게 한 방에 표현할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열 변화일 때는 출입하는 열 Q가 빵이니까,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W가 양쪽으로 갖고 부호는 반대가 돼야 돼 라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의 영역이지 암기의 영역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이상이 돌면 엔트로피 변화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을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겠죠. 단 요런 가역적 단열 변화일 때는 이거 써도 어차피 증명이 되는데 출입하는 열이 빵이니까 델타 S는 빵이다. 더 기본을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칙 보시면 거의 다 내용 해놨고, 은근히 시험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해? 감소해? 안 변해? 이런 질문에 OX 판단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헷갈릴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 진짜 거의 99% 이걸로 해결돼요. 일단 증감만 물어봤으면 저절로 일어난 거야? 라고 따지시면 돼요. 그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난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저절로 일어난 변화는 무조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만 딱 물어봤으면 계산 하려고 하기 전에 저절로 일어난 건가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맞다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법칙, 2법칙에 대한 요약 버전이 요 정도인데 강조했던 거 몇 개 포함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이 상태 함수가 있고, 이 구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경로 함수가 있죠. 상태로 결정되는 거,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온도,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그죠? 경로 함수는 1, W.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를 왔다 갔다 했던 간에 마지막 상태까지도 똑같으면 얘네들의 변화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험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한 번 순환이 일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열기관 단위. 얘네들은 이 세 개는 변화가 무조건 0이죠. 원상태가 있으니까. 그죠? 상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로 함수인 W는 실제로 어느 경로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몇 년 전부터 제가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박장대소 하면서 얘 너도 늙었다 나이 먹어서 그래 라고 자꾸 저를 갈구십니다. 저는 부모님과 싸우고 싶지 않은데 결투를 자꾸 신청을 하셔서 순간 욱해가지고 엄마가 더 늙었거든 이럴 뻔 했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열기관. 딱 두 개. 열기관이 하는 일, 고온부에서 흡수한 열에너지 마이너스 저온부로 방출한 열에너지. 그죠? 그림과 함께 복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열기관의 효율, 계산 문제 시킬 때 요거 잘 내죠. 그래서 흡수한 열 대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W가 이거니까 1-QH분의 방출한 열. 그리고 카르노 기간에 한정해서 열에너지의 B가 온도의 B다 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카르노 기간인 경우는 요거. 그리고 카르노는 엔트로피 변화와 관계해가지고 조금 고급진 버전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 아니고 다른 기출문제도 있고, 제가 그 리뷰 테스트 이런 걸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지엽적인 게 이 법칙이라고 봐도 좋고, 근데 1법칙과 아울러서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봐도 좋고, 자유팽창. 그죠? 고급진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비가역적 단열 변화. 여기에 있는 단열 변화는, 여기서 나온 대표 4가지 유형 중에 단열 변화는 가역적 단열 변화. 여기는 비가역적 단열 변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거. 그러니까 칸막이 있었는데 휙 치워가지고 그냥 부피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걸 비가역적 단열 변화, 저유팽창이라고 하죠. 자, 이거 개념적으로는 일단 여기 해야 된다. 연력학 1법칙. 이해해서 기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통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도 단열 변화이기 때문에 출입하는 열은 빵이다. 아, 근데 이건 실제로 뭘 민거나 밀림을 당한 거 아니고 그냥 부피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W는 0이다. 기체가 실제로 뭘 밀거나 밀림을 당하거나 한 적이 없다. 고로 좌변, 우변 다 빵 돼야 되니까 얘가 빵이니까 얘도 빵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자유팽창 문제임이 명확한데 최종 상태에서 온도, 평형 상태의 온도를 물어봤다면 이걸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약간의 방점을 드렸었고, 그죠? 그게 아니라 최종 상태에서의 평형 상태에서의 압력을 질문을 했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요령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각각 자유팽창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열평형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게 좀 유리할 겁니다. 그건 자기가 이쪽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 없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은 그 예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시는 걸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단 너무 어려웠었다 하면 제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요건 하셔야 돼요. 요거 해석하는 거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등온 변화의 엔트로피 변화랑 사실상 똑같다. 결과적으로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NR, LN, V1분의 V2 등온 변화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등온 변화는 아니지만 처음과 마지막 상태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죠. 자, 자유팽창 미니멈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두 개 미니멈이라고 했습니다. 외운다 아닙니다. 해석한다로 미니멈. 그걸 이해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푸는 스킬 쪽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온도 물어봤을 때, 두 기체 섞였을 때, 압력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의 그 체감하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다.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연력학도 그냥 바로 설명을 쭉 한번 해봤던 이유가 여기는 뭐 이렇게 돼 라는 주제 확인하는 용도인 거고, 기체 연력학 다룰 거니까 이상기체 강조 한번. 연력학 법칙 우리 꼴랑 2개밖에 안 했고 1법칙, 2법칙 합해서 열기관, 예외적인 거 자유팽창. 기본 맥락은 요렇게, 그죠? 그래서 쭉 설명하듯이 이렇게 주제가 되게 짧고 한눈에 그냥 싹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유체역학과 마찬가지로 사실 강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식으로 쭉 한번 요약하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잡아봤어요. 강의 내용에 있는 거 빠뜨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잔소리 많아져서 이것도 나이 먹어서 그렇다는데 잔소리 많아져가지고 죄송한데 다시 한번 오늘 막 식 정리해주고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큰 주제와 연결된 거, 관계, 흐름, 강약에 대한 조절,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듣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정리에 앞서서 너무 우왕좌왕할까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공지한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